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푸르디라는 이름을 가진 3살 된 아이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중해 해변가에 싸늘하게 엎드려 있는 아이의 모습은 난민들이 마주하는 비극적인 현실과 그리고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물음 앞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역시 이 난민 문제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2014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난민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계속해서 우리나라 역시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고, 작년 2024년 한 해 18,000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가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탈레반 재집권,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마찰 등 불안한 국제 정세와 그리고 종교적 갈등,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난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난민 신청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난민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평균 13.4개월이 넘는 난민 심사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24년에 60%가 넘는 난민 신청자들이 1년이 넘는 난민 심사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난민 신청자들은 불안정한 생계를 속에서 불확실한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난민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면서 난민 신청자들은 입국과 동시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들을 난민 심사에 회부할지 회부하지 않을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이 절차에서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난민 신청자는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공항 내에서 입국하지 못한 채 수개월을 버텨야 합니다. 만약 난민 심사에 회부된다라고 결정이 된다 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정식적으로 승인이 되고 비자가 발급되며 제한된 체류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지원으로 인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가야 하고 노동이 금지되어 역시 불안정한 생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들은 그저 낯설고 불편한 이방인일 뿐입니다. 이들은 인도적인 지원과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통제와 감시의 대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들에게 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건축적으로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 이방인들에게 단순한 수용시설이 아니라 제한된 체류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심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벽을 세우기도 하고 선을 긋기도 하고 그 경계 위에 완충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경계는 영종도에 위치한 난민지원센터를 포함하는 부지 일대를 그 대상지로 합니다. 난민지원센터는 간척지 위에 계획된 정부 단지 위에 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천공항이 위치하고 동쪽과 북쪽으로는 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 땅을 들어올려서 기울어진 판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울어진 판은 주민과 난민 신청자를 분리하고 중첩시키는 경계로 작동합니다. 판 내부에서는 이 난민 신청자들을 심사하는 그 심사 과정이 펼쳐지게 되고 그것은 맞춤 공간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판을 떠받치는 코어 사이에는 난민 심사 과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 체류 자격에 따라 구분된 거주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드를 통해 판 하부에 채광을 확보하고 이 보이드를 통해서 서로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판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국경이자 경계입니다. 이 판은 철골 트러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철골 트러스는 두꺼운 철 콘크리트 기둥에 의해 지탱됩니다. 그 판 내부는 난민 심사 과정에 따라 공간이 구성되고 그 공간은 크게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구역은 인천공항에서 들어와서 난민 심사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난민 신청자들의 공간이고,
번째 공간은 난민 심사에 회부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나 이의 신청을 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간은 난민 심사에 회부되어 난민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난민 심사자들의 공간입니다. 이 앞서 두 공간은 정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는 신원 등록, 그리고 보안 검색, 입국 심사, 그리고 인터뷰 등 일련의 난민 심사 과정에 따라 공간이 구성되고 난민 신청자들은 이 공간을 거치게 됩니다. 중앙에 난민 심사 과정이 이루어지는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공간인 사무시설이 계획되고 그 반대편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그리고 법률, 행정, 그리고 교육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원시설은 각 체류 자격에 따른 지원 범위에 따라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두 구역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나 법률 같은 최소한의 지원이 제공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공간은 비자가 발급된 정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상태이므로 이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언어나 문화교육, 그리고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았을 때 이후의 생활을 계획할 수 있는 직업 훈련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문방, 그리고 난민이 운영하는 식당 등 지역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됩니다. 한 내부는 난민 심사라는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난민 신청자들은 각 구역을 거치면서 각종 행정 절차와 입국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난민 심사는 대부분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지고 도서관과 같이 경계가 중첩되는 공간은 보안 장치를 거쳐 출입하게 됩니다. 코어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류 자격에 따른 3개 종의 주거시설이 배치됩니다. 주거시설에는 중복도 형식의 거실을 공유하며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아래에는 난민 신청자들의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경계 없는 공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곳에는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유치원과 교회, 채플, 모스크 등 다양한 종교시설이 배치되고 체육시설이 배치됩니다. 이곳에서 난민 신청자들은 긴장과 불안 속에서 조금이나마 여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 판의 상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공원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액자에 걸린 사진처럼 이 공원에는 침묵,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하얀색 라벤더 꽃이 만개합니다. 이 기울어진 판은 수용과 추방 사이 그 불안한 경계 위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국경이자 경계입니다. 이곳에서는 분리와 배제가 아닌 머무름과 기다림의 공간이고, 그리고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경계는 존재해야 하지만 분명 더 나은 방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울어진 판을 통해 나름의 건축적인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몰라서. 난민이 귀가하는 곳은 여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여기에 머무는 건가요? 임시적으로? 네, 임시적인 주거시설.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그리고 그에 관련된 뭐 업무 공간, 그러니까 심사하는 공간, 또는 문화 공간, 네. 종교 공간, 이게 여기 있는 거네요? 판 내부에서 있습니다.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커야 되나?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통제와 감시의 대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수직적인 공간에 주거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런 데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대수하고 저희 몇 명이 여기에 조용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유닛 수가 몇 개예요? 총 유닛수는 50명, 150명, 그리고 350명이 배치됩니다. 각각 등에 따라. 사람 숫자로. 네. 기존에 있던 건물은 기존에 있던 건물은 기존의 프로그램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단 건축적으로 엄청 그렇게 강한 액션을 취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거 그 기울어진 판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기울어진 판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왜 기울어진 판을 선택했는지 좀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 기울어졌으면은 결국은 바닥이 전부 다 기울어진 건지 아니면 각실마다 수평으로 하시는 건지 이제 어떻게 다루셨는지 자세히 보니까 실내 수평을 맞춰놓고 저는 경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난민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제대로 밟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척지라는 땅 위에서 그 땅을 들어올린 그 아래에 생활한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상징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건축적으로는 이 경계를 중첩시키면서 조금 더 다양한 행위들이 중심적으로 교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한 세부 공간에 대해서는 12분의 1각도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보통의 대부분의 동선은 기울어진 방향으로 배치를 하고 실 같은 경우는 그거에 직교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이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쪽을 향해 나가는 건 기울어져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성을 가졌을 때 어떤 실의 지하라든가 이런 식은 실 배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난민 심사 과정이 1년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거에 따른 배치를 좀 그래서 와서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최종적으로 이 레이어가 이제 입국 심사를 하고 1년에 중심 동선을 가게 되고 그 마지막에 거쳐 있는 곳이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땅으로 시험에 어떤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땡스가 뭐가 여기가 그 뷰가 인천 앞바다를 보는 뷰인데 조금 개방감을 주고자 하는 이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사실 가격 크게 하는 거는 저 둘째가랑 서럽긴 한데 근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적에 그러니까 조금 설득력 있는 말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휘어진 이유가 이 사람들의 통제와 통제 아닌 상황과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서의 뭔가의 대응이 있다라든가 그냥 기울어진 판이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에 이게 뭔가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의 이 통제 이 난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의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굉장히 간단한 그 선언 같은 게 하나는 있었어야지 조금 더 이게 그 다음부터는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부분 대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끝이 됐는데 뭐 바다가 보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깔려 있는 거다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을 하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저 바닥판 밑에 조경을 해놨는데 사실 거기 비가 안 내리잖아요. 구멍은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가 없어서 거기 나무가 붙잖아요. 햇빛도 안 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휘어서 해야 되는 굉장히 명쾌한 당위성이 하나만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보이니까 이 제보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저 80m의 캔슬레버도 할 수는 있어요. 그 분명히 뭐 안 되는 게 그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해야 되는 이 경사진 게 난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에 대한 약간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이 경계를 만드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가장 이제 간단한 방식이 선을 긋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단면적으로 선을 그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이것들이 보이드를 통해서 점선이 되고 그러면서 경계가 조금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첩되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컨스트럭션 보면 그걸 가정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렇게 컨스트럭션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 방식으로 하려면 밑에서 계속 가설이 받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바닥에서 만든 다음에 얘를 수업할 것 같은데, 그걸 고려해가지고 약간의 마진을 둔 다음에 이 수업한 것들이 어느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가정적으로 이 길어진 것들을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그냥 저걸 하고 싶어서 저걸 했나라는 의심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남미를 빼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게 걱정이. 아니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대상을 졸업소의 작품으로 삼았다. 대단히 멋진 친구가 그런 뭐랄까 휴머니티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태도인데 되게 갈등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얘를 다루고 싶은데 건축적으로 되게 멋있어지고 싶어. 이게 지금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마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 빼고 그냥 좀 다른 뭔가 특별한 어떤 시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난민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되게 혼란스러워. 이게 이렇게 멋진 게 갑자기 혼란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들을 살펴볼 마음이 생겼으면 그들이 있는 동안에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과격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혼란스러움이 좀 있어요. 조금 선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초반에 리서치 단계에서 굉장히 난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난민이라고 해서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여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건축과 난민이 조금 통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은 되게 아는 것도 좋아서 사실 아셔서 그런데 나중에 사실 이런 검사들도 해보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벽은 11분의 1도 기울어 있고요. 바닥은 똑같은 직각으로 맞춰져 있고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한 1000분의 1이나 뭐 이 정도에서 안 보이지만 한 20분의 1에서 100분의 1만 가도 적은데 되게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게 저기에 붙어야 되는 가구들의 각도라든가 사실은 피어져 있는 걸 설계하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 아닌데 모든 문제를 묶이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디테일에서 후반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판을 지표면을 기준으로 세우느냐 판을 기준으로 세우느냐 고민을 했었을 때 이 시설은 어쨌든 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제를 판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이 각도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판을 기준으로 벽을 세우는 것은 근데 예산 얘기하려다가 그냥 안 했는데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난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어느 나라에 대한 난민으로 간다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에게 어떤 굉장히 멋진 공간을 제공해주기보다는 내가 안전하고 약간의 어떤 내 고향에 대한 향수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려면 결국은 그 난민들 간의 관계에서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소박하고 작은 스케일에서 뭔가 좀 더 분류를 배경하는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이 이제 주거시설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좀 많이 고민했었는데 판하구에 이제 마을처럼 조성을 하면 그거에 이제 집중적으로 조성하느냐고 이제 고민했었을 때 결국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돈이랑 재정적인 상황도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의 덜 충격인 타협안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원인이 나는 기회가 좀 크다고 설명을 할 거라고 먼저 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조금 선정이 안 되니까 아쉬워요. 이 건물 축소 50%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